왜 국민의힘 두 분 불러다 놓고 이런 좀 싸울 것 같은 질문만 하냐라고 다들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오히려 몸조심, 입단속 경계령이 내려온 상황인데 어제 보면 트리플 크라운 이런 얘기까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보수 언론에서 이제 네. 처음 이게 쓴 건데 최다 득표수, 최다 득표율, 최다 격차 이렇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이고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권력의 힘이 또 커지는 거니까 50%를 간당간당 넘는 것보다는 이제 압도적인 거잖아요. 뭐 요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본 보수층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면서 결집을 할까봐 좀 몸조심에 나선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다릅니다. 달라요, 민주당에서 상황이? 민주당은요 지금 압승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이제 파견된 공무원들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2급 이상의 공무원들인데 예. 그분들 명단을 지금 다 이제 취합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 이재명 이제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을 차관으로 꽂아가지고 각 부처, 중앙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아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취재를 했었고, 그러면 예. 이게 뭐냐, 뭐 낙승이라든가 압승 이런 발언 금지한다까지 공지가 난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겸손 모드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은 넉넉하게 이긴다고 뭐 속으로는 이제 나름 이제 낙승이나 압승이에 오만한 뭐라 우리가 밖에서 오만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밖에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전략적인 선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런 공지를 의도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를 취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거 보여주기가 알리바이용으로 이런 공지를 올렸다는 내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리바이용. 네. 그러면 실제 분위기는 민주당도 이대로 가면 우리 그냥 압승이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겉으로 이제 몸조심한 부자 몸조심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목표치로 삼는 뭐 격차 이런 것보다 일단 뭐 58%까지 본다는 거예요. 예. 득표율을. 득표율을. 엄청난 거죠. 지금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도 그 정도는 안 나온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직선제 이후로 과반이 된 후보가 박근혜 후보 한 명이에요. 예. 당선될 때. 네. 반이 넘은 분이 딱 한 명이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 58%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이 다 얻어도 42%인데 예. 16% 차이. 엄청난 건데 목표치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얻었던 51.55 그건 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정교하게 막 분석하려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 예. 쪽에서. 근데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민주당은 벌써부터 어떤 식으로 차관 임명할지 다 명단 짜놨다. 네네. 아니면 뭐 58% 예상한다. 이런 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할수록 보수층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좀 더 결집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국민의힘 가능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오히려 투표장에 끌어내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제가 목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예요. 문재인 예. 전 대통령과 그때 했을 혹시나 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투표율이 아침에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투표율이 오르면 이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투표율 올라서 우리 굉장히 불리하다 막 오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알고 봤더니 그래 노년층에서 좀 보수층에서 아침부터 그냥 투표를 많이 했다. 이제 이런 불안감에. 분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표심이 보수층에 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기더라도 너무 많이 이기면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 그냥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투표 의향이 좀 적었던 분들도 좀 자극을 받아서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압승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반대로 진짜 보수는 결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단속 경계를 내린 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측근들은 좀 말린다는데 나는 그냥 할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120원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참 황당한 얘기죠. 그게 노쇼 해가지고 결국 경제가 돈다 이 얘기인데 노쇼 주도 이제 경제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는 예. 중학생 정도 돼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 입장에서 10만 원 받은 걸 다시 돌려주게 되면요. 호텔은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이미 썼는데.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든지 어디서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 호텔에서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돌아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음식 재료도 들어갈 거고 뭐 각종 비품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멈추게 되고 호텔을 문 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연쇄적으로 다 마을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순환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오히려 성을 내는 게 예. 정말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음.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나 이해도 없는 굉장히 예.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몰지각, 몰 이해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 생각해요. 예. 네. 노쇼 주도 성장론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네이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에서 그건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아무튼- 먼저 다시 방송에서 얘기한 아, 그래요? 겁니다. 네네네. 뭐 아무튼 이게 네. 지금 밈처럼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순환하는. 순환하는 그림. 그 뭐 민주당에서는 뭐 8년 전에 했던 건데 왜 자꾸 그러냐 얘기를 하는데 뭐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논리라는 게 바뀔 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라는 게 이것이 국민을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제 얘기 나오면 민주당에서 좀 많이 찔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기죠. 예. 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는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셨던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경제 네.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교한 정책이 안 나오고 논리도 좀 허술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잘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허점을 좀 공략을 하는 게 마지막에 조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